네, 오늘 수급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거래소 시장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매수사기 탑5 먼저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요. 고영, 현대건설, 하나오션, 제주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각 섹터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이 오늘도 10%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이 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FDA의 허가를 얻었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로봇을 활용한 수술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 시장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지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고영 같은 경우에는 FDA 인증을 받아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로 상한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급등에 나올 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의 연속성, 그것도 규모가 크게,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연속성 있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단기적인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 흐름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연속성 있는 움직임을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들이 역시나 미 FDA 승인에 대한 부분, 뇌수술 로봇에 대한 FDA 승인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500차례 이상의 성공적인 뇌수술을 기록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한 10대 이상의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한 17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북미 쪽에서의 비중이 거의 60% 이상이 된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FDA 승인 이후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의 어떤 판매 대수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미국에서 뇌수술 가능한 어떤 신경외과의 보유 병원 수가 1,437개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뇌수술용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 가속화, 고영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해당 기기의 판매 단가가 한 100만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지난해 좀 부진했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좀 더 공격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되는데, 트럼프 관세와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 내 재배치하는 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동사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AI를 활용한 검사 결과 자동 저장이라든지 분석, 최적화에 대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좀 더 기대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말 그대로 최악의 적자죠. 23년 만에 적자 쇼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지금 한 5% 맞습니다. 가까이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상승하는 이유가 오히려 모든 악재들을 다 털어버렸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확실히 실적이 예상했던 컨센을 상당히 크게 이제 하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4분기 영업 적자가 1조 7,300억 정도 좀 발생을 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근데 영업 적자의 주 요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현대건설의 사우디 현장에서의 비용 계산과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리라든지 사우디 지역에서의 어떤 해외 현장에서의 비용 계산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나타난 요인들은 결국에는 뭐 조인트 벤처에서 원가 분담에 대한 거절 소식들이 있었고요. 협력사에 대한 인건비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발주처에서 요구 사항 또한 증가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현지 벤더사들이 납기 지연에 대한 이슈들이 원래 계속해서 좀 들려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현대건설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이런 지속적인 비용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9%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5% 수준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오히려 앞으로의 양호한 수익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때 25년도의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또 현대건설이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공개를 잘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 결국에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전망 때문에 전망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가이던스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부분들은 1조 1,828억 정도로 사상 최대치 숫자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먼저 해보게 되면은 주택 부분에 대한 잔여 원가 조정이라든지 일부 미분양에 따른 어떤 대손 비용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2분기 이후부터는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역시나 현대건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향후 가이던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시한 이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도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하나오션입니다. 매번 이 코너를 통해서 하나오션이 언급이 되는데 오랜만에 하나오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어제장부터 그동안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과 함께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오션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하락폭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0.38%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 지금 조정이 남았을 때 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을 텐데 그렇게 조정이 깊지도 않아요. 뭐 깊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오히려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오늘장에서 좀 더 강한 조정이 나와주면 어떨까? 다른 조선주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대를 하실 수 있을 법한 어떤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컨센서스를 상당 부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우선 이제 임금 협상 타결금 약 190억 정도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공정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이제 강달러에 따른 이 환율 강세 효과, 이것들이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좀 실적에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컨센 상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번 4분기에 이제 LNG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60% 수준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선박 관련해 가지고는 또 특히나 LNG라든지 F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 비중에서 60% 수준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수치적으로도 이제 실체가 있는 수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긍정적인 4분기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25년도에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LNG 매출 비중이 한 70%까지도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향 특수선에 대한 부분 수주 기대감, 그거와 더불어서 상선과 더불어서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북미 쪽에서 가장 이제 해군 지원함에 대한 MRO 두 척 레코드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집권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조선 섹터 전반에 걸쳐서도 오늘과 어제 오후장에서부터의 어떤 조정 흐름들은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좀 재매수의 기회로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괜찮은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상승 모멘텀은 단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요.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하나씩 풀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한국금융지주, 케이프, 코웨이 좀 다양하게 오늘 선별적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픽은요. 한국금융지주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자이익이라든지 수수료이익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탄탄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금리 하락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업종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는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이제 좀 트렌디한 어떤 종목군들, 업종 중심으로 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금융 섹터 안에서도 증권주들도 분명히 이제 한번 분위기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증권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수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우려감으로 부각이 됐었던 관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이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량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증시 상방을 좀 눌러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전히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그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이제 어떤 정권 교체가 좀 발생했을 때 극 초반 부분에는 이제 과거 대통령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정책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초반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 퍼포먼스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이 증권 업종에 있어서도 투심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증권업 같은 경우도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올해 여전히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도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이제 탑픽 기업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약 한 740억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도 일부 인식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제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금융지주 모회사에서 한 3천억 정도 자금 조달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 순자본 비율 권고 기준이 150%였습니다. 이것들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58%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3천억 자금 조달을 통해서 순자본 비율 상향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런 모회사의 지원, 자금 지원들이 있었는데 2023년에도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증권 부분에서 IB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으로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금융지주에서의 자회사 중에, 계열사 중에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는 좀 부진했던 실적들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은 증권주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좀 탑픽으로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안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